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천자문 사자는 218화 제사정상입니다. 제사제, 제사사, 찔정, 맞볼상이 되겠습니다. 이 정은 겨울 제사를 말하며 상은 가을 제사를 말합니다. 사자에서 정상이라고 하면은 이 약사정상을 줄여서 말한 것이기도 한데요. 약사정상은 이 사계절에 각기 올리는 천자와 제후의 제사를 뜻하는 말입니다. 앞선 사자, 적후사속과 제사정상을 함께 풀이하면 적장자는 후대를 잇고 추나추동 계절마다 제사를 주재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는 예기, 대전에서 언급한 서자불제와도 일맥상통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천자와 제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에 신들과 선대 조상들께 제를 올렸는데요. 봄 제사를 약 또는 사, 여름 제사를 채 또는 약, 가을 제사를 상, 겨울 제사를 정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 약채상정은 이 하상시대 때 불렀던 말이고, 이후에는 이 약사정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자에서 이 추나추동의 순서로 보면 따라서 이 상이 먼저 언급되어야 하겠지만은 이 약사정상과 음을 맞추기 위해 제사정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예기 왕제편에 이러한 추나추동 사시제가 언급되어 있으니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자, 제후, 종묘지제. 천자와 제후의 종묘제사에 있어 춘왈 약, 하왈 채, 추왈 상, 동왈 정. 봄제사를 약이라 하고, 여름제사를 채라 하고, 가을제사를 상이라 하고, 겨울제사를 정이라 한다. 천자, 제천지, 제후, 제사직, 대부, 제오사. 천자는 천지에 제사 지내고, 제후는 사직에 제사 지내며, 대부는 오사에 제사 지낸다. 여기서 이 천지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신을 말하고,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이며, 오사는 인간사에 관여하는 사호, 사조, 중류, 국문, 국행 이 5 신들에게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사명과 공렬을 합해서 칠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 봄에는 이 사호와 사명, 그리고 여름에는 사조, 가을에는 이 국문하고 공려, 그리고 겨울에는 이 국형과 이 중류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유교 국가였던 이 조선도 이를 받아들여 이들 칠사에게 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는 구성이 육다롤, 또우자, 아래 볼시의 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육다롤은 이 고기육이 변해오는 경우 다룰자 모양으로 적기 때문에 육다롤이라 부르는데요. 그렇지만 원래 형태 역시 이 육다롤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고기육자는 예서에서부터 쓰이기 시작한 자형입니다. 육다롤의 각골자는 이 고기토막을 이렇게 그린 자형인데요. 건문이나 소전자형은 이 고기토막을 이렇게 썰어 놓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다롤의 의미는 고기, 살을 의미하며 사람의 신체를 뜻하기도 하고 육체, 혈흔의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과실에서 이 실을 듣고 있는 바깥 과육 부분도 뜻하기 때문에 이 거죽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거죽, 즉 흙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기육은 이 고기를 둘러싼 살코기 부분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 뼈를 둘러싸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둘레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때는 둘레유로 불리웁니다. 또자는 여러 번 설명이 있었지만은 이 오른손에서 기원한 상형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른우로 불리웠고요. 오늘날에 보이는 이 형태는 예서에서 정형화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오른우는 주로 무언가를 움켜쥔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애가 이 벼의 이삭을 잡은 손을 그린 이 잡을 병자, 이 여자 노예를 이렇게 잡은 손을 그린 이 노예 노자가에 이 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차츰 이 오른우는 자주 사용하는 손이란 뜻으로 이해되면서 자주 또 다시의 의미가 생겨나 오늘날에는 이 손을 뜻하기보다는 또 자주란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보일신은 선사시대 이 토속신에게 제물을 올리던 이 제단을 그린 자형입니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름을 물어서 신의 가르침을 받는 장소라 해서 이 앞날을 보여준다는 의미로 보일시가로 통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의미도 보이다, 보다, 간주하다, 일러주다, 가르치다는 뜻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단에서 귀신을 부른다 해서 이 땅귀신 기로도 불리우고 이 제단에는 이 제물을 놔두기 때문에 이 둔다는 의미의 둘치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제사제는 이 제단에 이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신선한 고기를 손에 들고 신에게 바치는 모습입니다. 이 자형은 이 술잔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점점이 있어서 핏물을 바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자형은 이 제단에 이 술잔을 올리는 이렇게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건문에서는 이 제단에 이 고기를 올리는 이 손이 그려진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이 형태가 오늘날의 자형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제사제가 뜻하는 바는 제사를 지내다 등이며 또는 이 제사를 통해서 신과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서로 좁히다, 사귀다, 미루어 헤아리다 등의 뜻도 있고 신에게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갚다, 보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형은 나중에 이 제사를 주관하는 이 관리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죄주죄로도 불립니다. 옛날 이 제사를 관리하던 죄주는 정성담으로 높은 지위로 정삼품 정도의 높은 지위였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이 만이산 참성단의 당군제 모습입니다. 다음 자는 제사사입니다. 이 자는 볼시자 그리고 뱀사자의 합자로 되어 있죠. 볼시는 앞서 잠깐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뱀사자의 이 각골자는 사실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이 태아를 그린 자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문을 보면서 이 형태가 이 뱀의 머리와 그리고 꼬리의 조합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뱀이라는 뜻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뱀은 기어다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태아라는 의미에서 이 기어다니는 어린아이라는 의미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태어난 갓난아이란 이런 풀이에서 이미 벌써라는 뜻이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해석에서부터는 이 뱀이라는 뜻과 이미 벌써라는 뜻을 구분하기 위해 이미 벌써를 뜻하는 경우에는 이 한쪽이 살짝 터진 형태의 이미 이자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한편 이 뱀이라는 것은 땅 위를 기어다니는 특징이 있어서 뱀사자는 이 흙을 나타내는 이 6번째 지지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오늘날 뜻하는 바는 태아, 기어다니는 아이, 뱀, 6번째 지지 등이 되겠습니다. 제사사는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그린 이 회의문자에 가깝습니다. 각골자를 보면은 이 제단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이 어린아이를 두 손 높이 쳐들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는 들끝자의 각골자형과 같습니다. 고대에는 이 어린아이를 신의 후계자로 내세워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티베트에서는 월경을 하지 않은 어린 소녀를 여신의 환생으로 숭배하는 쿠마리 풍습이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고요. 과거 때묻지 않은 어린 짐승을 제단에 바치던 사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다른 자형은 이 가면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는 귀신귀의 각골자이기도 한데요. 귀신귀는 귀신한 뜻 말고도 이 제사를 지내다는 의미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신석기 시대에는 만물에 혼이 있다고 믿는 토테미즘을 숭배하는 부족들이 많았으며 이 인간의 얼굴을 가린 가면은 이 신과 소통하는 신성한 수단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 검문자형은 이 제단과 어린아이의 조합이긴 여전히 한데 이 어린아이가 이번에는 제단에 제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 어린아이는 대를 이은 이 자손의 의미고 조상신께 이 제를 올리는 이 자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면을 쓴 이 귀신기도 검문에서 제사의 의미로 함께 사용되고 있었고요. 소전에 이르러 제사사는 이 제단을 뜻하는 이 볼시와 후손을 뜻하는 이 뱀사의 조합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사가 뜻하는 바는 제사를 지내는 장소 또는 제사를 지내다 등이며, 그리고 보통 제사는 1년 주기로 되풀이되었기 때문에 이 제사사는 해, 년, 세의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 자는 찔정자입니다. 이 자는 위에 초두머리와 아래 기모를 정자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찔정자와 기모를 정은 이 동일한 어원을 가진 자형으로서 사실 의미상으로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 검문자형을 보면은 이 제사용 그릇을 뜻하는 이 콩두자 위에 살미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제사에 올린 따뜻한 살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자는 제사용 그릇에 이 뚜껑을 뜻하는 이 이재금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살미자는 옆으로 살짝 비켜나 있고, 이것은 이 살밥을 올리는 이 두 손이 공손하게 아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이 뿔 모양은 무엇인지 잘 짐작은 되지 않지만은 이 수정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형은 앞선 자형과 동일해 보이지만은 마치 이 두 손으로 아궁이에 불을 떼서 이 살을 익히는, 찌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형에는 이 살을 찌다는 의미가 이때쯤 붙었기 때문입니다. 이 찔정자의 소전자형은 훨씬 다양한 구성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풀초자처럼 보이지만 이 자는 풀초자는 아니고 떠받드는 두 손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 아래에는 이 엎드린 사람을 그린 이 업자가 있고, 이 엎드린 사람이 두 손을 받치는 형태가 되므로 이는 이 제사에서 절을 올리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 따뜻한 살밥은 보이지 않고 이 매산자가 되겠습니다. 매산자 아래에 불화자가 있는 구조입니다. 즉 이는 산신제를 지내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검문에서 살밥을 올리던 이 양손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이 기모를 정은 소전에서 이 자형이 보이는 그 형태 그대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즉 이 매산자를 솥으로 보고 엎드린 사람은 이 피에 오르는 이 김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형은 이 불로 이 솥을 끓여서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모를 정이 뜻하는 바는 원래 제사에 올리던 이 밥에서 기원하였기 때문에 올리다, 바치다, 제사 등의 뜻이 있으며,
이 임금이 겨울에 지내는 제사라 해서 임금 군주의 뜻도 있고, 이 솥을 끓여서 이 김이 올라오는 것이라는 해석에서 김이 피어오르다, 찌다, 무덥다는 등의 뜻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주로 김이라는 것은 겨울에 이렇게 잘 피어오르기 때문에 이 제사라는 의미는 겨울 제사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찔정자와 기모를 정은 의미상으로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엎드리는 사람의 이 두 손이 있고 없고의 차이로 이 자형이 따로 표기가 될 뿐입니다. 오늘날의 이 두 손은 이렇게 초두머리로 간략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찔정이 뜻하는 바도 이 기모를 정과 거의 비슷한데요. 찌다, 데우다, 김이 오르다, 정발하다, 제사 등이 되며 이 밖에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에서 수요가 많다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 찔정자는. 오늘의 마지막 자는 맛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는 위에 오려 상자가 있고 밑에 뜻지자 혹은 이 맛있을 지자가 있는 형태입니다. 오히려 사항은 예전에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요. 높이 솟아오른 이 누각을 묘사한 자형이 되겠습니다. 건문을 보면 이 진면자 아래에 이 누각의 출입문을 뜻하는 이 입구자가 있고, 이 누각이 높이 솟아 있음을 뜻하기 위해서 이 여덟팔자가 있습니다. 여덟팔자가 위에 있어서 높이 치켜들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높이 솟다, 높다 였습니다. 그렇지만 소전에 이르러 이 여덟팔이 변형이 되면서 이 자가 짝을 솟자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이는 마치 이 집이 작다는 의미를 풍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형은 오히려 아직이라는 의미가 붙게 됩니다. 이 맛있을 지는 각골자를 보면은 여기 사람인가 입구자의 합자로 되어 있어 사람의 입 또는 사람의 이 먹는 기능을 뜻하던 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이 먹는다는 의미가 부각되면서 마치 숟가락 형태의 이 비수비로 이렇게 변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만나게 먹다는 해석에서 이 입구자는 달감자로 바뀌게 되고요. 소전에 이르러서 이 맛있을지는 달감자와 이 숟가락을 그린 이 비수비의 합으로 굳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맛있을지는 원래 이 입의 서임을 뜻하는 자형이었으나 차츰 맛있다, 맛있는 음식 또는 그 맛 등으로 그 의미가 확장이 되었으며, 맛은 다시 이 뜻, 의미 등으로 그 서임이 다양하게 분화되었습니다. 이 비수비는 오늘 숟가락을 뜻하고 있으나 각골문락 건문에서 원래 의미는 사람이 허리를 숙이다 또는 손을 들어 올리다는 의미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올려 들여다본다는 의미였는데요. 그 의미는 점차 자세히 보다, 비교하다 등으로 발전되어 그 자형은 다시 견줄비로 일찍이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건문에서는 이 맛있을지와 같이 이 형태 때문에 손잡이가 있는 숟가락 혹은 작은 칼이란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인 이 형태가 사람인과 많이 닮아 있어 이 소전에서는 사람인은 이 좌측을 바라보는 형태로 표시되고 비수비는 오른쪽을 바라보는 형태로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맛볼 사항은 맛있다 혹은 맛보다는 이 지자와 이 높은 누각을 뜻하는 이 상자의 합자입니다. 이 높은 누각은 제를 지내는 사당일 수도 있고 임금님이 사는 궁궐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각지에서 생산된 척수확물은 임금에게 진상하였습니다. 또한 임금은 그에 수확한 이 핵곡식을 제단에 바쳐 가을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편 이 왕권 시대에는 권력 암투가 심해서 왕이나 그 후계자가 음식으로 인해 암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음식을 먹기 전에 신하가 미리 맛을 보기도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황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왕들 역시 그 곁에 상궁이
임금이 먹을 음식들을 직접 맛보고 이상유무를 미리 가늠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기미라고 불렀기에 이들은 기미상궁이라 칭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맛볼 사항은 그 의미하는 바가 맛보다, 시험하다, 경험하다, 겪다 등이며 그의 첫 수확물을 제사에 바쳐 조상께 먼저 드린다는 의미에서 가을제사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양에는 이 먼저라는 의미 때문에 일찍, 먼저라는 의미 또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제사정상, 즉 추나추동 계절에 따라 역사정상 4번의 제사가 있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경소화 이 첨보편에 보면은 사시제가 잠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견 위치, 길이를 밝혀 밥을 지어 시용 효향, 이를 효된 마음으로 제향하매 약사정상, 여름, 봄, 가을, 겨울 제사를 우공, 선왕, 조상과 선왕들께 올리니 군활 복이 흠양하신 성군이 너희에게 축복하여 이르길 만수무강 오래도록 강성하리라. 여기서 이 향은 보통 이 사람, 즉 조상님께 제하는 걸 말합니다. 조선 성종 때 만든 국조 오레이에 따르면은 이 천신에게 제사하는 걸, 제사 지내는 것을 이게 사라고 하며, 이 직이, 즉 사직에 제사하는 것을 이 제라고 하며, 인귀, 즉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향이라고 하며, 문성공, 즉 공자님에게 제사하는 것을 이 석전이라고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매년 향교에서 올리는 이 석전대제라고 하면 공자님께 제를 올리는 걸 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